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가 기억 속에서 두려움이 올라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은 하지만 그럼 그 기억이 어디에 있나 하면 몸에 새겨져 있어서 그 몸 어디에? 세포에. 그래서 세포를 어떻게 바꿔놓나까지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가야 되는데 세포는 유일하게 만들 때 고마움으로 만들어졌으니 고마움으로 바꾸는 게 완벽하게 바꾸는 거다. 그럼 두려움의 대상이 있어요. 우리가 뭐 뱀이라든지 혹은 큰 짐승들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.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그걸 비몽사몽이라고 표현하는데 주무시기 전에는 우리가 일상을 생활할 때는 사실은 분별을 하기 때문에 파장이 좀 커서 베타파라고 그래요. 요 베타파, 뭐 헤르츠로 뭐 14헤르츠, 25헤르츠 사이로 베타파. 보통 우리가 분별할 때는 요 파장이 일어납니다. 근데 명상을 하면 요 파장보다 좀 낮게 8에서 13헤르츠가 조금 낮게 이렇게 명상을 하면. 그 다음에 이제 비몽사몽이란 말은 잠이 들똥말똥 할 때는 요게 팔 아래 4에서 7헤르츠 이렇게 요를 세타파라 그래요. 파장 이름은 그 명상은 알파파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이 콕 들어서 뭐 얻고 가도 모른다 이러면 그때는 4 이하라 그러는데 델타파라 그래요. 그리고 파장에 이렇게 일부러 약속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베타보다 뭐 더 크면 이제 감마파 뭐 이런 단어로서 구분을 해. 왜냐하면 우리가 에너지로 되어 있으니까 에너지는 움직임에 의해서 파장을 일으키니까 파장 구분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요. 우리 몸의 세포들은 두 가지로 크게 느낌을 가진단 말이야. 하나는 쾌, 하나는 불쾌. 그럼 그걸 언제 느끼냐? 주로 베타파, 즉 분별할 때 느낀단 말이야. 근데 여러분이 14헤르츠에서 25헤르츠 이 사이에 파장이 좀 큰 거예요. 분별할 때는. 그러면 요때는 쾌, 불쾌가 많이 느껴져.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다, 안 좋다. 그걸 다른 말로 마음에 든다, 안 든다 이런 거거든요. 표현은 마음에 든다, 안 든다, 기분이 좋다, 안 좋다. 이게 안에 부호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거예요. 쾌, 불쾌, 쾌, 불쾌 이렇게 나와요. 근데 내가 조금 분별심을 내려놓으면 그게 알파파라고 그랬는데요. 자, 8에서 13헤르츠 요 사이에 있을 때는 분별을 안 하니까 쾌, 불쾌에 내가 움직이지 않아요. 고요해요. 어때요?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 보통 사람들 이 상태는 명상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잠 들똥말똥 할 때 그 아래 4에서 7헤르츠 그때는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우리의 시냅스 구조가 이렇게 딱 물려 있어요. 이게 안 바뀌어. 그래 이거를 고정관념이라 그러. 그래서 자기 주장을 빡빡 하는 거예요. 이렇게. 근데 잠이 들똥말똥하면 여기 이렇게 느슨해져요. 이렇게 좀. 느슨해지니까 요때 그 사람 생각하면서 고맙다고 이러면 이렇게 막 기쁜단 말이야. 그래서 느슨해질 때 바꾸라는 거야. 그 잠에서 깨어날 때도 바로 막 베타파로 가는 게 아니에요. 그때 또 느슨한 세타파로 갔다가 깨어나는 거거든요. 그때 잠이 막 깨려고 할 때도 그 사람 떠올려서 그분에 대해서 그분 내 잘되라고 했지. 다른 뜻은 아니에요. 내 잘되라고 한 거니까 고맙지. 이렇게 해놔야 된다는 거지. 그럼 요 방식을 공부에 연결해 볼게. 그러면 공부도 기억이 잘 돼. 잠 막 들라 할 때 내가 오늘 외워야 될 거 있다면 그때 외워놨고 눈 뜨기 전에 눈 감고 그 자리에서 또 외웠던 거 다시 회상 기억을 되돌려 보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여기 시냅스가 딱 고정해. 예를 들면 나는 하려면 시냅스가 이렇게 딱 물리면 나는 된다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. 그다음에 뭐 괴로움할 때 바뀌어야 되면 이렇게 바뀐다든지 이렇게 부호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. 이렇게 조합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항상 그게 셋업할 때, 잠 들기 전에, 잠 깨기 전에 그때 바꾸라는 거예요. 잘 바뀐다. 그때 공부를 해도 입력해라.
그걸 알아두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은 알파파를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, 그때는 쾌불쾌를 자기는 항상 그 반응이 없는, 움직임이 없는,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반응이 있지만 움직임이 없는 그 상태.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항상 그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늘 고요하고 편안하니까, 이 고요 편한 기운을 상대한테 보내니까 상대가 기분이 좋으니까 좋은 년이 지어주는 거거든. 그래서 명상이 일상이 돼야 되니까, 그래서 명상이 일상하는 거, 입꼬리만 올리고 있어도 명상이에요. 왜? 그때 마음이 고요해지거든요. 그 다음 항문 딱 닫아가지고 항문을 의식해 보시면 여기서 또 한 발 더 가요. 왜냐면 기운까지도 축기가 돼서 건강을 더 도와주니까요. 그래서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생활 속에서 꼭 이루어져야 자신이 쾌나 불쾌에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한다는 거죠. 자신이. 그래서 일행삼매, 무심삼매 막 이런 이야기를 이름 붙이는 게 그냥 그 자리를 지키라. 그러면 파장이 베타파로 안 간다. 이렇게 딱 알면 돼. 그럼 알파에 있으면 늘 고요해서 좋은 년이 돼준다. 이 말. 딱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여튼 뭐 여기 지금 몇십 년 전 이야기예요. 그래서 대전에 보면 한방대학교가 있어요. 대전 한방병원 그 교수님이 제 맥을 이렇게 짚어보고, 야, 이런 맥이면 이게 저혈압이라 쓰러져서 이렇게 막 119 실려야 된다고 이렇게 맥을 짚고. 그래서 제가 살짝 이야기했죠. 이게 도인실명제라 이게 알파파라서 그렇다고. 베타파가 나오는 사람 파장하고 내 파장이 낮잖아요. 네? 8에서 13헤르츠니까. 그래서 도인실명제라고 그렇게 설명해 준 거거든. 항상 삼매예요, 삼매. 그 요즘은 피 한 방울 뽑아도 알고, 여기 맥 하나 짚어봐도 그냥 도인실명제라니까. 알파파에 있나?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. 그 알파파가 나와 있잖아요. 8에서 13헤르츠, 저 14까지 그 안에 있나?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 끝나는데 뭐 세상에 얼마나 지금 쉽게 돼 있냐.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하냐? 되게 쉬워. 항문 딱 닫고 항문을 계속 의식하고 있어요. 입꼬리 딱 올리고 항문. 이래 있어 보세요. 계속 그 파장이 그 파장 안에 있는데. 그거 연습하라는 거 아니에요. 다 구입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